잊혀진 공주, 기억된 아픔. 오늘 우리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탐구합니다. 그녀의 삶은 어떻게 역사의 파도 속에서 흘러갔을까요? 고종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덕수궁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떻게 시대의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을까요? 덕혜옹주는 고종의 막내딸로 태어나 덕수궁의 꽃으로 애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황실의 총애와 보호 속에서 자랐지만 이는 일본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강제 유학이라는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난 덕혜옹주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문화적 충격에 직면합니다. 그녀는 일본의 여자 가쿠슈인에 편입학하게 되었으나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 그리고 동시대의 일본 사회에서 조선 황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고립감은 그녀에게 큰 정신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덕혜옹주의 일본 생활은 그녀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황실에서의 보호 아래 자란 그녀는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어려웠고 이는 그녀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덕혜옹주는 일본의 소다케유키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조선과 일본 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덕혜옹주 개인의 감정이나 의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는 소다케유키와 덕혜옹주 사이에 평화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혜옹주가 겪고 있던 정신적인 문제와 문화적 차이는 부부 사이에 점점 더 큰 긴장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덕혜옹주는 조선 황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일본 사회에서의 위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이것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와 부부간의 불안은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은 덕혜옹주에게 매우 큰 심적 충격을 주었으며 그녀의 정신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혼 후 덕혜옹주는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는 그녀의 삶에 더욱 큰 아픔을 더했습니다. 이혼의 배경에는 덕혜옹주의 정신 건강 문제와 소다케유키와의 문화적, 심리적 갈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불행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1932년 덕혜옹주와 소다케유키 사이에서 태어난 딸 마사에는 그녀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정혜라고 불린 마사에는 그녀의 삶에 잠시나마 행복한 순간을 선사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56년 마사에는 스즈키 노보루와 결혼한 후 같은 해 8월 26일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덕혜옹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사에가 남긴 유서에 따르면 그녀는 야마나시현과 나가노현을 경계로 하는 고마가타케 산으로 자살하러 간다고 했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의 실종 상태로 남게 된 마사에의 사라짐은 덕혜옹주에게 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정신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의 실종은 덕혜옹주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미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그녀에게 딸의 실종은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이는 그녀의 남은 생애에 지울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지만 덕혜옹주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정신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녀는 곧바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감시와 조국에서 멀어진 채로 머무는 것은 그녀에게 심리적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덕혜옹주는 일본 사회에서도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일본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정체성의 혼란과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으로의 귀환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였으나 그녀의 건강 상태와 정신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덕혜옹주는 이 시기 동안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깊은 우울과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조국으로 돌아오는 꿈조차 멀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덕혜옹주의 말년은 조용하고 외롭게 지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낸 그녀는 1962년 기적적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국에 대한 애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뒤 덕혜옹주는 창덕궁 낙선제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낙선제의 정원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평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가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풍경, 따뜻했던 아버지 고종의 품, 그리고 잃어버린 딸 마사에에 대한 슬픈 기억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1989년 덕혜옹주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조국의 역사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덕혜옹주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로서 그녀의 삶은 조국의 아픔과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우리 모두에게 조국의 소중함과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덕혜옹주의 삶과 죽음을 기리며 우리는 조국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녀가 걸어온 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 새로운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